안녕하십니까. 텍스님 파트너스 탱글대운입니다. 탱글이요? 네, 탱글이요. 아, 탱글. 네, 많이 탱글 하신가요? 약간 그렇다고들 얘기를 해요. 저는 몰라요. 근데 그렇대요. 저희가 저번에 크리에이터분들 중에 네. 유튜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유튜버에 세금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그쵸.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죠. 그죠? 그쵸. 그래서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황 부장한테 지시를 좀 했습니다. 주변에 크리에이터 분들 좀 있다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가 우리 식대로 뭐 다 정리해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주변에 3명, 4명 정도 있다 그래서 네. 물어보라 했어요. 진짜로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봐라. 네. 우리가 딱 그것만 우리 유튜브로 다뤄줄게 해가지고 이제 황 부장님이 물어보고 들고 왔어요. 네. 그거를 제가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름하여 유튜버의 세금 Q&A. 탱글.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적인 질문을 곤톤이요. 네. 곤돈. 곤톤이? 일본 유튜버입니다. 아, 니혼. 네. 곤돈 질문 데스네. 니혼 유튜버 데스까? 이런 거 해도 되나요, 우리? 괜찮습니다. 저희는 중립 채널이기 때문에. 아, 맞아요. 저희는 한국말도 쓰고 중립 채널이라서 네, 그렇죠. 일본어도 쓰고 중국어도 쓰시나요? 따자하오. 오, 프랑스어는요? 봉주. 오, 이탈리아어는요? 뽀모돌. 뽀모도로 먹는 거 아닌가요? 아, 토마토입니다. 아, 그래요? 토마토 파스타예요. 아,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러시아. 스파시바. 저한테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저희는 중립 채널이기 때문에 다른 각국의 어느 나라랑도 척을 지지 않고 네. 네, 살아가는 텍스뉴 파트너스 탱글대운 되겠습니다. 근데 어디 하고 있었죠? 제가 곤돈 질문. 아, 꼰돈이 질문. 네. 네. 곤돈 질문이 있었는데 네.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저번에 저희 영상을 그 뭐 질문하실 때 당시에는 영상은 안 올라왔으니까 다시 한번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세청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유튜버들 사업자 등록 하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오케이. 자, 끝. 이렇게 간단하게. 그쵸. 그 두 번째. 이번에 우리 미국에 세금 정보 신고했죠. 네. 세금 정보 신고했을 때 거기 TIN 번호라고 지금 유튜버들이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팀 번호라고 막 넣으라고 했을 거예요. 그게 막 뭐라고 그 다른 막 유튜버 분들이 다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사업자 등록번호요. 그쵸? 네. 그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으면 10% 해준대요. 뭐? 어떤 거에 대한 10%? 그 어떤 건지 들어봤어요? 광고라든가 뭐 슈퍼챗. 네. 그런 광고는 저희가 또 중립적인 채널이니까 또 영어를 써야죠. 광고의 영어로 뭔가요? advertisement. 어쨌든 그 일반적인 광고라기보다는 뭐 슈퍼챗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애드센스로 다 들어가는데 슈퍼챗이라든지 하는 지급자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청층이 미국인일 때 너희가 미국으로부터 소득을 받았으니까 세금을 내라. 네, 하는 그게 네. 사업자 등록이 있을 때 저희가 조세 협약이라고 해서 제한세율이라고 있어요. 그게 10%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30%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20%가 차이 나죠. 네. 물론 우리 이제 애드센스가 아니고 그 계정 보시면은 저희가 그 뭐죠? 계정 살피는 거? 스튜디오. 네. 스튜디오를 보면 저희가 시청층이 어딘지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나는 다 한국이야. 네. 그럼 필요 없겠죠, 사실. 아, 저 네. 베트남 있어요. 아, 저 조카예요. 현서 안녕. 저희 현서 보고 싶네요. 안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가가지고. 네. 네, 베트남은 저희 네. 형네 가족이고. 아, 캐나다도 있어요. 캐나다가 있었나요? 네, 저희 외삼촌 한번 보셨더라고요. 주 시청층이 미국인이다 하면은 이제 거기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20%는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꼭 하는 게 좋겠네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하면 좋죠. 네. 끝!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뭘까요? 그거 있지 않나요? 뭐요? 사업자를 내는 게 세금이 더 적지 않나요? 사업자를 내는 게 세금이 적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각종 그 비용에 대한 증빙, 저희 세금계산서, 연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그런 것들을 챙겼을 때 세무사들이 비용으로 받는 거랑 개인이 그냥 개인 카드를 뭐 여기저기 막 써가지고 진짜 적격 증빙이란 거 없이 그런 거 받을 때나 그 비용 들어가는 게 차이가 많이 나요. 실무적으로 그래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죠, 당연히. 그냥 개인이 신고대를 맡겼는데 난 제대로 잘 해줄 거야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텍스뉴 파트너스라던가요. 저희 기가 막히게 해내죠.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그게 차이가 날 수가 있고 적격 증빙은 이미 국세청이 넘어간 자료이기 때문에 그게 비용으로 넣기가 수월해요. 세금 계산서 이런 거 사업자가 아니면 못 받잖아요. 그거랑 결부지어서
제가 저번에 설명을 했지만 사업자를 했을 때 영세후를 받는 사람이 있고 면세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영세후를 받으면 어쨌든 매출에 대해서 저희가 세금을 안 내잖아요, 부가세 할 때. 근데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증빙이 있으면 다 환급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절세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내가 어쨌든 광고 수입이 그 유튜브 애드센스로 들어온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은 한국의 기업들로부터 되게 광고 협찬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받아요. 그 사람들이 협찬을 하고 우리가 광고를 하면 광고비를 지급하잖아요, 우리한테. 그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한테 3.3을 끊어주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한테서 세금 계산서를 받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자가 있는 것이 조금 더 일을 하는데 수월할 거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뭔가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이제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간이로 할 건지 일반으로 할 건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 영상에서도 뭐 간이냐 일반이냐 이런 얘기 많이 다뤘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과연 어떤 걸로 하는 게 네. 유리할까? 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요거는 조금은 앞에 부분이 생략된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다 같이 포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잘 모르시는 분은 저번 영상을 보면 되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영세후를 할 수 있고 면세를 할 수 있어요. 면세를 하시는 분은 요거는 당연히 포함이 안 되죠. 영세유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사업자 등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세 번째에서 약간 다뤘지만 간이가세를 하면은 환급이란 게 없어요. 자, 매출에 대해서 세금을 아예 안 내죠. 자, 내가 100의 비용을 썼어. 그럼 간이가세자면 얼마를 돌려받게요? 못 받죠. 그쵸. 네. 근데 일반 가세자로 하면 매출은 0인데 매입은 100이기 때문에 100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달라지진 않아요. 매출이 무조건 0이에요. 혹시나 달라질 수 있다면 그거죠. 아까 제가 사업자 등록 네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국내에서 뭔가를 광고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때 그거는 이제 국내 사업이라서 이거 영세율은 말 그대로 제가 수출이라고 저번에 얘기를 했어요. 수출이라서 그런 거지 구글이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니까 국내의 경우에는 저희가 영세율이 아니고 10% 과세를 적용받습니다. 그럴 때는 매출에 대한 세금이 생길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외의 경우에는 애드센스만 있다는 가정하에는 0이니까 당연히 일반 과세자라면 내가 비용은 언젠가 쓰잖아요. 많이 쓰니까 그거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반 과세자를 추천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저희의 이제 오늘 모든 엑기스죠. 무슨 질문일까요? 어떻게 해야 절세할 수? 어떻게 해야 절세할 수 있을까? 네. 이거는 제가 방금 사업자 등록도 그렇고 방금도 그렇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가 비용을 쓴 거 진짜 그냥 일반적으로 돈 낼 수 있잖아요. 그 돈 낸 거에 대한 모든 증빙을 진짜 하나부터 빠짐없이 다 챙기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어쨌든 세금 신고를 다 하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세무대리인한테 맡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어떤 경우에 비용을 잘 넣어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보면은 각종 제대로 된 증빙을 다 챙긴 거에 대해서 무조건 넣어주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게 뭐가 있냐? 편집자 인건비를 썼어. 근데 편집자를 썼을 때는 내가 현금으로 줄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금으로 주는 건 당연히 맞아요. 현금으로 계좌이체 해주는 거죠. 그거는 누구나 똑같은데 거기서 원천세라는 것을 신고를 했다. 사실 그건 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급여를 지급하면 그만큼 원천세라는 걸 신고를 해야 돼요. 원천세를 신고함으로 인해서 쟤는 직원한테 돈을 줬구나 하는 걸 이제 세무서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만큼 더 비용을 받을 수 있고 사실 미리 제가 홍 부장님이 이걸 보여주셨으면 더 고민을 해봤을 텐데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어쨌든 저희가 결국에 쓰는 거는 카메라, 뭐 조명 이런 것들 뭐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동할 때 네. 촬영 장비 이런 거 담으려면 트럭 타고 가야 되잖아요. 트럭 타고 가나요? 네. 1톤 트럭. 네.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1톤 트럭을 실을 정도면은 거의 한 100만 유튜버 정도는 되시겠네요. 100만 유튜버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아무튼 그 1톤 트럭을 우리 회사의 비용으로 샀다. 아니면 렌트를 했다. 이거는 부가가치세법이든 종합소득세든 전부 다 비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그 자동차에 대해서는 뭐 일정 뭐 어떤 거는 비용으로 못 받는다. 제가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다루겠지만 그런 거를 건너 들으셨던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트럭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비용 다 받을 수 있고 그다음 종합소득세에서도 비용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오 되게 좋죠 그거. 그렇죠. 네 그런 비용들 그다음에 거기에 실어야 되는 각종 장비들 당연히 국내에서 샀을 때는 당연히 다 챙기셔야 되고 힘드시면은 그냥 쿠팡 같은 데 이런 데 사실 때 그냥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잘 보시고 신청 꼭 하시고 문제는 외국에서 샀을 때입니다. 정확히 개인 사업자의 이름으로 저희가 관세청을 통과해야 됩니다. 요거는 좀 민감하게 해서 잘 챙기시고 사실 뭐 다른 뭐 어떤 여러 가지 요 있는데 요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이 요거는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소장하는 지시라서 전화 주시면 되죠. 네, 연락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비용들에 대한 증명 서류들을 꼭 하나하나 빠짐없이 제가 이거를 왜 강조해서 얘기하냐면 사실 이거는 사람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일하다 보면 귀찮아서 안 챙겨요. 부가세를 안 내면은 싸게 해준다네? 뭐 이러면서 부가세를 빼고 내요.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400만 원짜리 샀어. 그럼 부가세까지 해서 440만 원인데 그거를 40만 원을 아끼자고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뭐 저쪽에선 탈세로 이어지고 뭐 이런저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400만 원조차도 비용을 못 받는다. 그죠. 안타까운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큰 경우니까 그런 거는 잘 생각하셔서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절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말 개인의 그 상황에 따라서 정말 달라져요. 저희가 재산세에 관한 거 말고는 정말 상담 비용 안 받잖아요. 네, 저희 안 받죠. 네, 그리고 저희가 요즘 좀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이런 기초 사업자들을 위해서 약간 과외식으로 한 2-3시간 동안 해가지고 대표분들 데리고 같이 이제 강의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물론 돈은 따로 안 받고요. 네, 그렇죠. 그런 거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부가세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럼 부가세 신고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분이 부가세 신고를 아예 안 해보신 분인가요? 이게 사람들이 뭐 종합소득세 신고 이런 네. 거 많이들 알잖아요. 네. 근데 부가세는 사실상 이제 사업자를 내지 않으면은 네.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아, 이제 사업자를 내시려고 이제 계획을 중이신가 보다. 그죠? 일반적으로 부가세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데 많이 알아보면 엄청 많이 나와요, 진짜.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블로그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 유튜버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라고 그럴까요? 딱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다루면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저희는 전체 매출에 대해서 영세율이라는 걸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명역의 수출이라고 하거든요. 용역의 수출은 사실 증명할 게 없어요. 왜냐면은 물건을 수출하면은 저희가 수출 신고 필증이라고 해가지고 관세청을 무조건 통과해야 돼서 그게 무조건 증명 서류가 찍히거든요. 근데 용역일 때는 증명 서류가 없어요. 부가가치세법에 보면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원화로 받을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외국한 입금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를 같이 제출하시면서 매출을 이제 신고를 하는 건데 그럼 얼마를 신고할 것이냐가 되게 관건이잖아요. 사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유튜브에 대한 세금 신고가 아직 100% 명확하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은 세무사분들이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외국한 입금 증명서가 발급이 되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 금액을 잘 보시고 그 금액을 우리가 인출했을 때 당시 말고 보면은 저희 뭐 기준 환율이라고 있거든요. 서울 외국한 거래소 보시면은 그 기준 환율이 있는데 금액이 정확히 언제 찍혀 있는지는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용역 수출에 대해서는 용역의 대가를 받기로 한대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애드센스 보시면은 딱 적혀 있어요. 그냥 언제 이제 이 금액이 찍히는지. 맞아요. 그냥 그 금액 기준으로 해도 되고 그 환율을 적용해서 그 달러랑 같이 곱해보면 내 매출이 원화로 봤을 때 한 요 정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정도를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텍스뉴 파트너스가 알아서 잘 해주겠죠 뭐. 저희는 완벽합니다. 그럼요. 사실 저희는 남들이 안 하는 것만 하거든요. 그냥 모르면은 그냥 저희한테 맡기시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와서 뭐 궁금한 거 질문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형 동생하고 이제 형 동생하고 같이 유튜브도 찍고 그렇죠. 같이 브이로그도 찍고 엑스로그도 찍고 엑스로그는 뭐죠? 몰라요. V가 있길래 네. 아닌가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고 뭐 너무 부끄럽다 그러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돼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한번 또 댓글 읽기 이런 네, 거 그런 거 이제 자주 할 거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자주 할 거니까 고를 때 저희가 보고 알려드릴 테니까 뭐 어떻게든지 저희를 한번 컨택을 하시면은 좋은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웬만하면 이런 건 돈 안 받아요. 그죠. 웬만하면 안 받기 때문에 곤양저냥 한번 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튜브에 대한 저희가 정보들 조금 알려드렸고요. 텍스뉴 파트너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만 물러가야죠. 아, 네. 네, 그러면은 물러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텍스뉴 파트너스 탱글대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